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 관련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수개월간 이어진 숙명여고 쌍둥이 딸 문제 유출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조금 전에 내려졌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성적이 오른 게 잘못된 부정 때문인지 아니면 딸들의 피나는 노력 덕분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건데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차장, 일단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었잖아요. 네. 오늘 1심 어떻게 나왔나요? 1심 재판부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아빠 현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숙명여고에 다니고 있는 이 현모 전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지난해 2학년 1학기 내신 시험에서 각각 문과와 이과 1등을 차지하면서 전교 1등을 차지하면서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혐의가 제기됐고요.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죠. 재판부는 이 교무부장 아빠가 문제 유출을 했다고 단정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 유죄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교무부장 아빠가 얼마든지 시험지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실제로 시험지를 보관한 금고의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 보여준 교무부장 아빠와 쌍둥이 딸의 수상한 행적 그리고 급작스러운 성적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린 판결이었는데요. 학부모 단체는 입시 비리에 경종을 울린 현명한 판단이라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이 사건 교무부장 아빠가 직접 시험지를 유출한 CCTV가 확보된 것도 아니었고요. 실제 정답지를 찍은 복사본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황 증거만 많지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연 유죄가 나올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유죄가 났네요. 맞습니다. 지금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이 사건은 사실은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정황 증거는 많은데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직접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황 증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네. 그래서 재판부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이 증거에 대한 이 설시를 길게 장황하게 했습니다. 지금 우 차장이 잘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시험 전후에 보인 이 쌍둥이 딸의 수상한 행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교무부장의 행적이 수상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성적의 상승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 교무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지를 그리고 답안지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교무부장으로서 결제 라인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금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또 이제 학과 담당 교사가 수업에 들어가면서 50분 동안 이렇게 결제를 해달라고 놓고 간 그런 시험지와 답안지를 볼 수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고 결정적인 것은 아무래도 이 쌍둥이 딸의 이 시험 전후의 행적이죠. 그리고 이 답안지에 적혀 있는 내용이라든가 문제를 푼 거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하여튼 이 시험지에 깨알같이 정답으로 보이는 그런 숫자가 적혀 있었고요. 또 그거 말고도 휴대전화에도 서술형 정답이 적혀 있었고 그다음에 화학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이 교사가 답안을 잘못 냈어요. 그래가지고 틀린 답을 먼저 그 답안으로 냈는데 이 쌍둥이 딸이 모두가 그 틀린 답을 적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물리 과목에서는 만점을 받았는데 이것이 풀질 않고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 같은 것을 하나도 풀지 않고 암산으로 해서 만점을 받지 않는 한 만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런 점을 이제 만점을 받은 것도 있고요. 하여튼 또 하나는 서술형 문제도 시험 문제는 좀 풀었지만 어려운 문제는 손을 못 댔고요. 하여튼 그리고 시험지에는 푼 흔적이 없는데 답은 맞춘다든지 또는 그 시험지에 보면은 잘못 풀었어요, 문제를. 근데 답은 맞아요.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답안이라든지 시험지를 먼저 보지 않았더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성적이 아까 우 차장이 얘기했지만 그 모의고사 성적 같은 건 그렇게 오르지 못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를 가면서 성적이 급상승을 해서 전교 1등을 모두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모두 정황 증거로 보고 그리고 아까 우 차장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단정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눈에 띄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거가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쌍둥이 딸의 그 메모장, 노란색 메모장에 정답이 빼곡히 접혀 있어요. 그리고 그 정답을 그대로 시험지에 저렇게 옮겨 적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쌍둥이 딸은 당시에 학급의 반장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 불러준 답안을 적어놓은 거다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하고 했었죠.
네, 재판부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 씨에게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교무부장 아버지가 쓰던 노트북을 갑자기 폐기를 네, 예. 하고 또 하드디스크도 뭐 가위로 잘랐고 네, 예.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 정황으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지 교무부장 그 현 씨가 아마 이 사건이 시작되면서 사용하던 노트북을 폐기해버린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송곳과 가위를 사용해서 완전히 훼손을 했다고 그러고요. 뭐 본인은 뭐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법원에서는 그걸 인정해주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겁니다. 뭐 본인은 그 담당 그 출제 교사들이 와서 놓고 가면 1분 정도 오류를 잡는 작업만 했다고 진술을 했었는데 감사가 있었죠. 수사로 전이 되기 전에 감사 단계에서 보니까 그게 뭐 1분 정도 본 게 아니라 수십 분 동안 살펴보고 이렇게 했던 내용 등등이 다 나왔죠. 그래서 거짓 해명으로 밝혀진 거고요. 특히 또 집에는 일반 가정에는 사실 문서 폐쇄기 같은 거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은 뭐 영수증을 파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문서 파쇄기도 발견이 됐고요. 이런 거 등등으로 볼 때 이제 아버지의 어떤 혐의는 일반적으로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무부장 아빠는 수사 단계에서 또 재판에서까지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정황 증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버지로서의 감정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교무부장, 교사로서 감정이 분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로서는 최선을 다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교무부장, 교사로서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딸들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억울함을 얘기하는 부분은 그걸로 쭉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억울하다, 모함이다. 그리고 우리 딸들은 그 정도 실력이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설명 못하는 부분들.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정황 증거만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주장을 그럴 수도 하면은 있어요. 어쩌다 보면은 이제 무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난달 쌍둥이 딸들도 재판에 증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쌍둥이 딸들도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것이다. 오히려 누군가 시기해서 모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억울함을 이제 호소를 했어요. 근데 그때 아마 이제 수사 당국에서도 그 얘기 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뭐 순식간에 전교 1등, 1등, 2등을 할 정도가 된다면 너희들 그 전국적으로 치르는 모의고사에서도 일정한 정도의 성적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는 뭐 누구나 상식적인 질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내신 그 자체 시험. 그러니까 학교 교사들이 내는 시험에는 우리가 집중했지만 전국적으로 치르는 모의고사는 뭐 열심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성적이 하락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래 그 받았던 시험지에 깨알같이 본인들이 외웠던 그 정답안을 이렇게 미리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다 지웠지만 그게 이제 저 수사에서 드러났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말을 못했는데 추정컨대 그건 머릿속에 외웠던 거를 시험지를 받자마자 빨리 적은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이게 사라질까봐. 그리고는 이제 적었던 거 이런 부분 등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직접 증거 없지만 증거로서 상당히 가치 있는 것들이 나왔다고 봅니다. 지금 쌍둥이 자매도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유출한 답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법원의 판단이 결국 유죄거든요. 그러면 이 쌍둥이 딸들도 위증죄로 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법원은 공모관계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검찰도 이제 그렇게 봤었고요. 다만 이제 이 딸들은 이 재판이 아닌 소년 보호 사건. 미성년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쪽으로 이제 송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판을 받지 않았고요. 이제 우증죄의 문제는 말이죠. 여기에 나와가지고 선서를 했다면 그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이 우증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 선서를 아마 안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친족이라든지 자기 사건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되거든요. 아마 그랬다면 이제 우증죄는 되게 어렵고요. 또 하나는 설사 선서를 했다 하더라도 우증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때 우증이 되는 겁니다.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기억에 반하는 진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쌍둥이들은 나는 진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우증죄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소년보호 사건으로 간 거 보면은 또 뭐 수사당국에서 우증죄를 의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쌍둥이들이 자기 체면에 걸렸거나 아니면 거짓을 부르는 것이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변호사님, 지금 교무부장 아빠는 뭐 항소 의지를 밝히고 있어요. 네. 뭐 예상한다면은 결과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번에 또 1심에서 얘기했듯이 직접 증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황 증거도요. 그 정황 증거 사이에 구체적 어떤 성이 있고 정황 증거가 또 일관성이 있고 정황 증거들 사이에 모순이 없으면 그 충분히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은 항소를 해서 뒤집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쌍둥이 딸의 시험 문제를 유출한 교무부장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